자, 봅시다. 자, 무리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무리함수는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는 것도 배우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4-x 이런 것 때문에 루트 안에 2차식인 것까지는 배운다. 근데 뭐 루트 안에 3차식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이제 배우지 않습니다. 식이 어려우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걸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 일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원래 y는으로 쓰고 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y는 루트 4-x의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루트 4-x의 제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을 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y가 루트 얼마다 양수죠? 이 부분이 y는 루트 4-x의 제곱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y 값은 음수죠? 이 부분이 y는 마이너스 루트 4-x의 제곱,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개념이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적용이 되니까 기억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식을 내가 이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y는 여기 할까? x 플러스 2는 뭐 4 이런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2거든요. 근데 양변을 제곱을 하면 x 값이 2가 근이 되는데 또 다른 근이 생긴다 이거죠. 왜냐하면 차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근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x 값으로 마이너스 6도 존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근이거든. 내가 이걸 만족하는 해를 찾을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면을 제곱한 것 뿐이야.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근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걸러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무리함수에서, 무리식에서 해를 구하고 나서 그 해가 제대로 된 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루트를 가지고 있는 식을 계산을 할 때 루트가 번거로워서 우리가 항상 양면을 제곱하고 푼다거나 뭐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때가 많거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내가 원치 않았던 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근을 보고 우리는 무연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근들을 걸러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해를 구해놓고 꼭 대입을 해서 이게 해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튼저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사소하지만 잘 안 잡혀져 있으면은 할 때마다 실수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자. 그러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당연히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딱 4개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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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y는 루트 x. 기본형 하나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할게. y는 루트 x. 자, 이게 무리함수가 되는데 무리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x를 선택하고 y를 찾고 순서상 만들어서 점 찍고 이 과정을 하니까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니네들한테 계속 시키기가 번거로우니까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원래는 니네가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의 모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루트 안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싶은데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x도 실수를 대입해야 될 거고 y도 실수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좌표 평면은 실수를 표현해주는 평면이라서 실수 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y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y 값이 허수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x에 음수를 넣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첫 번째로 정의역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정의역은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역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내가 정의역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 그래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x가 뭐보다 크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x가 0이랑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딱 마무리가 되는 아니면 시작이 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가 0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할 건데 오른쪽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치역. 자,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0보다 큰 숫자를 하나 대입을 하게 될 텐데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게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y도 같이 커진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x가 커지는 만큼 y가 똑같이 커지지는 않더라 이거지. 이쁘게 직선의 형태로 갈 수는 없겠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x가 1일 때 y는 1인데 x가 4일 때 y는 2고 x가 9일 때 y는 3이고 그러니까 x가 1일 때 1, 4일 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다시 9일 때는 3이 되고 그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직선의 형태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열심히 찍어보니까 곡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증가는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y값이 커지다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역 y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x의 개수가 양, 루트 앞에 뭐가 양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구나 이런 느낌의 그래프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그래프의 시작점 여기라고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의 시작점이 알겠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따질 때는 시작점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항상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따지는 거는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라가기는 하니까 증가함수는 맞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건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시작점이 그림의 시작점이 0,0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주면 무리함수의 시작점과 방향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알려주면 점근선을 그냥 알려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정의역과 치역을 말해주면 그림의 방향과 위치를 그냥 다 말해준 거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기본형의 그림이 나타나면 이 기본형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루트 안에 있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음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의역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양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의역. 그러니까 x가 0일 때가 시작이고 x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그림이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치역. 그럼 x에다가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할 때마다 y값은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제일 작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할 때마다 y값이 계속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 지점을 x가 0일 때 시작하고 y가 0일 때 시작을 하면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갈 거다, 위로 갈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0,0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y축 대칭 이동할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x축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점이 찍히면서 우리는 x축 대칭이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y축 대칭 이동,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은 여기에 점이 이렇게 찍히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b 이런 식으로 y축 대칭 이동. 그리고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점이 찍히고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죠. 얘와 얘 사이의 관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y축 대칭한 거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자,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애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보면은 시작점, 방향 이야기할 수 있고 y값 같은 경우에는 x가 0일 때 y가 0인데 x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x에다가 1, 2, 3, 4 집어넣을 때마다 y는 계속 더 작아지죠. 그래서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y는 밑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시작 지점 0,0인데 움직이는 방향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정의역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면을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0에서 시작하고 x는 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가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시작하니까 y도 0이죠.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을 때마다 y가 똑같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작점 0,0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니네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할 거냐면은 y는 뭐 a 루트 bx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 a는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러 안 썼는데 괜찮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림을 요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거고 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려면 요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여기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이면 그림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b가 양수면은 y축을 기준으로 시작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걸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면 루트 안이 0이 될 때가 시작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루트 안이 0일 때가 시작이고 이게 방향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루트 안이 0일 때가 시작이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일 때가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 난 잘 모르겠다 한다면 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의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 플러스 5가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일 때 시작을 하고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 그려질 예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이면은 이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x에다 숫자를 집어넣을 때마다 y값이 분명히 커질 거거든.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차피 곡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y절편. y절편을 조금 더 웬만하면 찾아주는 게 좋다. 괜찮죠? 이 정도까지만 니네가 할 수 있으면은
무리함수 그림 그리는 건 정말 쉬워요.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시작점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냐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거, 자 y는 x의 제곱, y는 2x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의 그래프의 모양은 둘 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얘와 얘는 둘 다 아래로 볼록이긴 한데 폭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루트 x, 루트 2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도 분명히 그래프의 방향과 모양은 비슷할 텐데 이 각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숫자를 대입하면 여기가 y값이 조금 더 클 거다라는 거죠. y가 더 크다라는 건 그림이 더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더 위쪽으로, 이 그림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폭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니네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생김새는 같은데 폭이 다르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달라서 이 둘을 포개어 놓을 수 없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가 포개지고 싶다면은 x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y는 루트 x하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하고 얘는 서로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이 아니라 대칭 이동을 했다면 얘네들은 포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절대값이 같으면은 평행 이동뿐만 아니라 대칭 이동도 포개어 놓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것까지도 이해를 했으면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y는 뭐 예를 들어 루트 ax라는 애가 있을 때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원래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 건데 마이너스 q를 이동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는 뭐 표준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어렵게 식을 만들 수 있을 건데 더 어렵게 만들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 지점과 방향을 바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걸 보고 우리는 y는 루트 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작 지점 2,1 방향 오른쪽 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이거.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1. y는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그려보세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에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에 플러스 2 자, 이거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오른쪽 위로 향한다 그랬죠. 그리고 시작점은 루트 안이 0이 될 때 마이너스 2,1이 시작점입니다. 마이너스 2,1을 기준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x가 0일 때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y 절편이 양수예요. 그래서 그림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y 절편이 x가 0일 때 y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3,1이 시작점이고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내가 왜 해라고 했지? 자, 3,-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래서 시작 지점이 2,-1인데 2,-1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올라가는데 x가 0일 때 y 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어서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2인데 y 절편이 x가 0일 때 루트 2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음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얘 같은 경우 2,1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이것도 내가 왜 하라고 했지?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2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거 이쪽에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 2,1을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 x가 0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 2,2가 되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고 y 절편이 양이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y 절편이 음이냐 y 절편이 양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니네가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y 절편을 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지 지나가는 성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만 할 수 있으면은 문제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죠. 그래서 무리함수에서도 독특한 문제가 몇 개가 있는데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몇몇 문제들만 니네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y는 루트 x 플러스 2가 있고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있다. 이렇게 직선과 무리함수가 있는데 직선과 무리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걸 바꾸자.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2에서 출발을 하고요.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 직선 위치관계 문제를 풀 때는 약간 그래프가 왜곡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를 풀 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직선과 어떤 곡선 사이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접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직선을 위로 올리면은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고, 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은 쭉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 시작점 지나가게 이렇게 또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는데, 이 사이로 지나갈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리함수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조금 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 노란색 직선을 기준으로 더 밑으로 내리는 순간 계속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접하는 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더 위로 올리면은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직선과 무리함수는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시작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두 개라는 거죠. 접하는 것과 시작점을 지나가는 것. 괜찮습니까? 이거를 생각을 좀 잘 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접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자, y는 연립할 거예요. 교점 구하려고.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식을 쓸 겁니다. 양변을 제곱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k의 제곱 얘네로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 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접하는 걸 내가 찾고 있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여서 판별식이 0일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8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이로 넘어가면은 4k가 9가 될 거기 때문에 k는 4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구나 여기가 4분의 9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k가 4분의 9일 때는 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k 이제 시작점 지나갈 때 2,0을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2,0을 지나가게 되고 싶다. 그럼 여기 식 어디 있어? 2,0 지나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할 수 있죠. x랑 y에. 그래서 k가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k가 2고요. 그래서 우리는 k가 2랑 4분의 9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될 거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을 지나가는 것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구나. 그런데 k가 4분의 9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는 k의 범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k가 4분의 9이거나 아니면은 k가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작으면 저 초록색 같은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보라색, 그러니까 K가 4분의 9보다 크면 이제 안 만나는 거죠.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과 무리함수 사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을 쓴 다음에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x값이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자,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를 제곱해서 식을 만들었는지 얘를 제곱해서 식을 만들었는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 식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별식을 쓸 수가 없는 게 무연근이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새로 한번 그려보면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하면 요 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긴 것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판별식이지. 그래서 4K가 9보다 크다. 아니지. 는이니까. 판별식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얘가 넘어가면은 4K가 9보다 작다. K는 4분의 9보다 작다. K가 4분의 9보다 작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접하는 게 4분의 9일 때고 이거보다 작으면은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이 섞여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 판별식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접하는 것만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접선 있죠? 이 접선은 얘랑은 절대로 접하지 않거든요. 됐습니까? 접선은 얘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접선과의 위치관계는 우리가 무연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섞여 들어와서 이 식이 만들어졌던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요 식을 만들었던지 간에 x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과의 접선의 위치관계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접선은 판별식을 써도 괜찮겠구나. 판별식은 0이다. 요거는 괜찮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리함수는 접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예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연습을 할 건데 문제를 내는 패턴은 다양합니다. 문제를 내는 패턴은 다양한데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접선을 기준으로 그리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럼 꼭 시작점이 존재를 해야만 하나? 그것도 아니고 시작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작점과 개념이 비슷한 위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괜찮겠구나 라는 거를 니네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위치, 한 점에서 만날 때 K의 위치, 안 만날 때 K의 위치. 그 다음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위치, 한 점에서 만날 때 K의 위치, 안 만날 때의 K의 위치. 그 다음 세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세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문제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낼 수 있지만 요 정도의 느낌이다라는 거를 니네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들어갔다고 갑자기 못 그리는 거 아니죠? 절대값을 풀어서 그리는 거예요. 분필을 조금 만지니까 손이 계속 갈라져서 안 되겠다. 장갑을 좀 사갖고 와야 돼. 장갑 끼고 해야지.
자, 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접하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같다고 한다면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라서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게 판별식을 쓰면 16k의 제곱 8k 플러스 1 4ac 하면은 16k의 제곱 6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8k가 넘어가면 65는 8k 돼서 k는 8분의 65 접하는 거 8분의 65. 그 다음 이 시작점을 지나갈 때 시작점을 지나가는 직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을 지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랑 0을 대입하면 k는 8 되겠죠. 8. 그래서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k는 y 절편이니까 y 절편이 8이랑 8분의 65 사이를 지나가게 선을 그어야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k가 8보다 크고 8분의 65보다 작다인데 k가 8이면은 시작점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접하는 상황. 그리고 여기 시작점을 지나갈 때 8보다 더 작은 상황. 이렇게 되면은 이런 패턴이 돼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안 만나는 건 k가 8분의 65보다 클 때는 더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어떤 식으로 그림 그리는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양면을 제곱하면은 y의 제곱은 4-x의 제곱해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인데 얘는 y가 양수인 걸 찾는단 말이에요. 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y가 양수인데 이 부분은 y 값이 음수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x 값을 대입하더라도 우리는 y가 음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y가 양수인 부분,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프 여기까지는 존재하는 거죠. 위에 접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얘랑 얘가 접할 거다. 얘랑 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x의 제곱 2kx k의 제곱이 4-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면 2x의 제곱 2kx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이 0이다라고 했을 때 k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루트 2네. 그럼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온 이유는 이거 양변을 제곱할 때 여기 마이너스 루트 4-x의 제곱이 양변이 제곱이 돼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지. 이걸 양변을 제곱해도 이 식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없지만 이렇게 생긴 원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이 식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존재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2루트 2가 된다. 이거는 무연근이기 때문에 내가 생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거. 여기를 지나가는 이 행동이 시작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루트 2, 마이너스 2,0을 지나간다.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면 K가 2네.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가면 2점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K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루트 2보다는 작다.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우리가 K가 2보다는 작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도 한 점, 이렇게 지나가도 한 점, 이렇게 지나가도 한 점, 여기를 지나갈 때까지 한 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거 2,0을 지나갈 때는 K가 마이너스 2일 때죠. 여기까지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루트 2보다 클 때 K가 2루트 2보다 크면 여기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얘는 안 만나는 거.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얘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면 안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여기까지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면 루트를 빠져나올 때 그냥 나와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x가 음수일 경우에 루트를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릴 수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괜찮아? 알아듣나? x가 0보다 크면 양수여서 그대로 나오니까 식이 이거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도 좀 더 이렇게 곡선이 되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쪽에 접하기만 만들어주면 여기는 그냥 저절로 만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뭐 어디서 만나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저절로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작 지점 지나가도록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해 주면 이 사이를 지나갈 때 저절로 3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네랑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얘랑 접할 때와 시작 지점 지나갈 때만 이야기하면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루트 x는 x 플러스 k 이렇게 쓰고 양면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지. 넘어오면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4k의 제곱은 0 판별식이 0이다 4분의 1 그래서 접할 때가 4분의 1일 때라는 거죠. 자, 시작 지점을 지나간다 0,0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k가 0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세 점에서 지나가고 싶다 k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같다는 걸 여기다 쓰면 안 된다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k가 0일 때 두 점이랑 만나는 거지 세 점이랑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k가 0일 때랑 k가 4분의 1일 때 k가 4분의 1일 때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나고 k가 0일 때 두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부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k가 0보다 작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한 점. K가 4분의 1보다 크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한 점.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이제 그릴 줄만 알면 되는데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이 그림을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면 또 물어보는 건 똑같죠.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점 지나가는 거. 해놓고 나면 이 사이 지나갈 때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 점. 쭉 한 점이죠, 이제. 여기도 쭉 한 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접할 때랑 여기를 지나요. 물어보는 패턴도 똑같다 이거죠. 세 번째 문제랑 네 번째 문제는 거의 똑같은 패턴이죠. 근데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 이거 세 점에서 만나네 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걸 그래프로 못 그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알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충 요 정도 수준이면은 뭐 최대 최소도 설명할까? 대충 요 정도 수준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x의 범위가 2부터 뭐 6까지다. 그 다음에 y는 fx 뭐 플러스 2다. 마이너스 2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오른쪽 아래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x가 2일 때 y가 1이고 2부터 6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 어딘가 6이 있겠죠. 자, x가 6일 때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겠다. 이 부분을 보겠다. 이때 여기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이 존재하고 이 직선이 얘랑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무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갈 때,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를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다음, 만약에 y는 뭐 x 플러스 k와 만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k의 범위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존재하게 되고 이 직선이 얘랑 만나려면은 이렇게 지나갈 때가 무난한 거지. 그래서 k의 최대가 되려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겠고 k의 최소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지나갈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상황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든 이렇게 물어보든 그림만 그릴 줄 알면은 되게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요. 무리함수.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리함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어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x의 범위만 보면은 이게 감소함수라서 어디서 최대인지 어디서 최소인지를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 만난다. 이것만 뭐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도 역함수는 설명해야지. 근데 왜 민주 안 와요? 민주, 몸이 안 좋다는데? 자, y는 루트 x 플러스 2.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정이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 이렇게 될 건데,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y는 x를 그려놓고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얘를 y는 x 접어서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거. 조금 더 뚱뚱하게 그려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이차 함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차 함수의 전체가 아니라 이차 함수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반, 이차 함수는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지니까 그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정의역과 치역이 위치를 바꾸겠죠. 역함수는 x가 y 역할을 하는 거고 y가 x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 역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양면을 제곱해서 넘기고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식을 만들어낼 때 y는 루트 x 플러스 1을 제곱했는지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을 제곱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걸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걸러내는 방법은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였으면 역함수는 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요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꼭 써줘야지만 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냥 이것만 쓰면은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차 함수는 이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쪽도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요 표현이 없으면은 오답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리함수와 y는 x를 연립해서 찾는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y는 루트 x 플러스 k라는 애가 있고 가 있다. 역함수와의 교점이 두 개가 되고 싶다. 이때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도 니네가 알아야 될 게 접하는 게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역함수는 y는 x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무리함수는
요렇게 되면은 역함수가 요렇게 될 거니까 교점이 없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접하는 상황을 니네가 만들어 보는 거죠. 접하면은 교점이 하나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더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움직이면 다시 한 점이 되는 거지. 상황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안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시작점, 다시 한 점.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 동안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y는 x와의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여기까지 알아듣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왼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접할 때의 상황은 뭐냐? 시작 지점을 지나갈 때의 상황은 뭐냐? 그럼 시작 지점을 지나갈 때와 접할 때의 그 사이라면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요렇게 니네가 그래프를 움직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딱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됐나요?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됐으니까 바로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아 힘들어. 자 문제 몇 개 있어? 3개, 4개, 5, 6, 7, 8, 9개. 아, 빨리 하고 싶시다. 아. 자 1번 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넘어가면 2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얘네가 x의 개수가 음수라면 왼쪽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간다라는 건 x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지점은 루트함이 0이 될 때죠. 루트함이 0이 될 때는 x가 3일 때죠.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치역. 치역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앞에 뭐가 양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루트 안이 0일 때가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루트 안이 0일 때 y가 0입니다. y는 2부터 출발하게 되고 루트 앞에 뭐가 양이면 y는 커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상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으면 바꾸세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마찬가지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일 때가 시작. 이게 x는 2분의 5가 시작이고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의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y파 여기가 시작. 루트 앞에 뭐가 음수니까 y는 작아질 예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1 마이너스 2, 1에서 시작을 하고 y 절편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간다.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0부터 6까지나 그랬으니까 여기가 6이면은 여기를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소함수니까 6일 때 최소, 0일 때 최대 대입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이야기하면 0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최대가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하셔 최대치로 찾으세요. 그 다음 3번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은 x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그래서 x의 개수가 같은 게 3번 있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만약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루트 4x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때 y는 2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뭐 마이너스 3. 얘네들은 뭐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네들은 겹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2를 제곱해서 안으로 넣어주면 x의 개수가 둘 다 4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겹쳐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4번. 자, 시작 지점을 줬어요. 우리는 이거 식 만들 때 A, B, C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냥 바로 식을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지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A를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작 지점을 보고 식을 만드는 거지 이 식이라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니네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5번. 자, 그림과 같을 때 적당한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간다라는 건 A가 음수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A가 음수라는 소리고 시작 지점은 루트 안이 0이 될 때니까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시작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Y좌표가 C인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죠. 그 다음에 C는 음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라고 이야기했는데 A가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지. A가 음수고 A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수고 B가 양이어야지 0보다 클 수 있겠네.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고 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자, 여기 점근선이 마이너스 A, X는 마이너스 A, Y는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값이 A가 음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C라고 이야기했는데 C는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 절편 A분의 B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A분의 B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음이에요. 그래서 C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괜찮나요? 상황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을 구하시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저 정의역을 안 쓰면 오답이에요. 그냥 부분 점수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플러스 2가 넘어가면 y-2는 루트 x-1 양변을 제곱하면은 x-1 넘어가면 y-2의 제곱 플러스 1 x랑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 얘가 역함수. 자, 역함수를 하기 전에 정의역과 공치역을 보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여기에서 x가 1일 때 y가 2인 게 시작 지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같이 커지는 거니까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거 위치가 바뀌면서 정의역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를 써줘라. 왜냐하면 얘는 이걸 알면 쓸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저 x값을 알면 y는 저걸 이루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자 마찬가지로 y-1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 넘어가면은 x는 마이너스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원래 식에서의 정의역이 뭐냐면 1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x의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이니까 y는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과 치역의 위치를 바꿔서 있는 게 역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개빡세네 씨. 자 7번 자 역함수를 만들면은 합성함수를 풀어주면은 f 인버스 도트 g의 인버스 도트 f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등함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f의 5 대입하면 되겠지. 5 대입하면은 4분의 8이니까 2네. g의 인버스 2를 구하시오 이건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k를 대입하면은 3k-2가 4 3k는 6 k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복잡하지 않죠? 이 정도는 할만합니다. 네? 그 다음 8번 역함수와의 교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이게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그냥 알아야 돼요. 알겠죠? x랑 y가 위치가 바뀌어 있구나. x랑 y랑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얘는 역함수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역함수랑 연립하는 게 아니라 y는 x랑 연립을 한다라는 거 그걸 알고 있으면 연립방정식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연립방정식을 하고 나서 x값이 나오고 나면 이게 y는 x와의 이제 교점이기 때문에 x가 3이면 y는 당연히 3이고 x가 2면 y도 당연히 2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느낌은 이렇습니다. 느낌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괜찮습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생긴 이런 느낌이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콤마 베타 알파 콤마 알파 이런 느낌이 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45도 각도라 그랬죠? 1대 1대 루트 2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루트 2배예요. 이걸 안으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알파와 베타는 연립 방정식의 해거든. 괜찮나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5, 알파 베타 대신에 6을 대입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괜찮죠? 요게 더 중요해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역함수를 GF라고 하죠. 이게 지금 딱 그 문제 아닌가? 아닌가? 그냥 OP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 자,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그냥 이거는 2번은 니네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설명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개념 익힌 9번은 얘도 니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내가 좀 더 어려운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은 다 했습니다. 설명은 다 했고 문제 푸는 것만 니네가 풀면 되는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문제가 그냥 많아요. 알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한번 해봐 하면서 그냥 문제의 종류가 많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일단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해놓고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본 다음에 기말고사 치기 전에 경우의 수를 빨리 끝내고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서 여름방학 때 수원을 다시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니네 지금 수원 겨울방학 때 했지만 많이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또 벌써. 그죠? 그러니까 수원을 더 까먹지 않고 다시 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수학 공부 양이 생각보다 많아야 됩니다. 다른 과목 때문에 수학 공부 양을 자꾸 줄이게 되거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야. 알겠죠? 자, 시작하세요.